5월 30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내달 9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8일간, 이 세 나라를 8일간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끔 하는 걸 보면 특정한 좀 좋은 데를 골라서 일부러 좀 시간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닌가. 또 계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맞추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 다니네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한국 사람들이 체코와 더불어서 많이 가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그쪽 시간으로는 밤 9시에 유람선을 한국의 한 관광회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태웠는데 우리나라 국민 33명이 탄 모양입니다.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고요. 현재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고 구조된 7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 다 합치면 33명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청와대에서 만전을 기해라 어쩌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실종자 중에 상당한 숫자가 참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여행사 패키지 관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별일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제 해외 나가신 분들한테서 또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뉴스 브리핑을 엄청나게 조작해서 뺐습니다. 어제 12시쯤에 1부부터 번개 생방까지 6개 아이템의 숫자를 합쳐보니 17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뺐으면. 기가 찬 일입니다. 정상이라면 한 50만 명은 돼야 되는데요. 완전히 그냥 눈앞에서 내리 빼고 있습니다. 다 캡처해뒀습니다. 입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그냥 두지는 절대 않겠습니다. 구글 코리아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2 드루킹 조직이 있다면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1일 앵그리블루 2차 집회가 집회 신고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제. 북한 석탄 정제유 밀무역, 그리고 우리들 병원 1,400억 부당 대출로, 그리고 서민의 생계, 붕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략을 올렸고요. 조만간에 집회와 관련되는 공식적인 공고가 나갈 겁니다. 자, 이 행사에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을 해서 좀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제대로 투자해서요. 후원금은 안 받습니다. 현장에서 모금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뉴스 브리핑을 봐주시니 그걸로 족하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21일까지 뉴스 브리핑을 또 거의 누더기로 만들 겁니다. 지난번에도 집회 이후에 폭로 과정에서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삐까번쩍했을 겁니다. 지금 거의 누더기가 되어서 버티고 있는데요. 집회를 한다니까 당장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문을 닫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6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고요. 개인의 민생과 관련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문 정권에 의해 파괴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진술하고 싶으신 분은 나와서 사전에 사무실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연설 자격을 얻으시면 연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번처럼 아무나 올라와서 막 그냥 정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이 정해진 주제에 사전에 정해진 분들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중구난방이 되고 또 여러 정치꾼들 경쟁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김연경 MBC 북한 전문기자, MBC에 무슨 북한 연구소 소장도 했고 또 뭐 이 북한 전문 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합니까? 그 프로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통일방송 추진단 단장을 이 정권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넘나들면서 저런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양정철은 자기가 15만 원을 냈다. 밥값이 자기들 주장으로 8만 8천 원이라고 하는데 가자마자 여사장에게 15만 원을 따로 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김연경 기자도 자신이 각자 밥값을 냈다.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척은 없기 바란다 했는데요. 이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이날 기자가 그 모임에 가서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희서 밥을 먹었으면 이거는 밥값을 각자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현경 기자는 각자 밥값을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 오늘의 좌파 매체지만은 가끔 옳은 소리는 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시행 3년 보낸 기자들에게 묻는다고 5월 23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밥값 3만 원 거의 안 지키고 김영란법 피하기 수법이 다양하다. 자, 그래서 거기에 사례 1에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용머슨머슨이라는 일식집이 있었는데, 옛날에 용수산이라고 한정식집이 있었는데 단골 손님이었던 청와대 인사와 출입기자들이 발길을 끊었다. 최근에는 중식집으로 바뀌었는데 점심 코스가 29,000원이다. 다시 청와대와 기자들이 간다. 사례 2. 중소기업 벤처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한 컨벤션 행사를 시찰하기 위해 박영선 장관이 출장 간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취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 마지막에는 항공 숙박 출장 경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라고 고지했다. 사례 3. 한 통신사 기자는 약 1년 정도 경제 관련 행사 취재 때 받은 제품을 자순 바자회 때 내놨더니 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치를 모아놓으니까 한 30만 원 내외다. 자,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기고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015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 세력은 우리 안에 부패십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 한 통, 돈 봉투 한 장 챙기는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거다. 쉽게 이 법을 더치페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다. 당시 기자 수백 명이 이 회견을 찾았는데, 자, 기자들도 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 언론 매체는 내부 지침을 정해서 이런 부분을 어기지 않도록 했지만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김영란법이 있어서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하고 최근에 말을 했고, 과거 언론 매체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이제 언론사 간부들이 기업체에 광고를 받기 위해 골프 접대를 하고 다닌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 한 통신사 기자는 전자담배 회사는 김영란법을 피하러 제품 출시 행사에 온 기자들에게 대여 명단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행식을 취했다. 홍보 담당자들 사이에는 기자를 만나러 갈 때는 2만 원짜리 스타벅스, 그러니까 기프트 카드를 주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골프 용품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집 주소를 묻고 있다. 따로 집으로 보내준다고 한다. 그래서 음식 제공을 불가피하게 받으면 3만 원 한도에서 내라는 김영란법 조항이 무력화된 지도 오래다. 기자 한 명을 만나면서 돈은 접대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약에 8만 원을 먹었다. 그러면 1인당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자 2명을 만나서 마치 3명이 만난 것처럼 꾸미고 식사 비용을 처리한다. 자, 이 경제지 기자는 요즘 출입처에서 가격 산정에 신경을 쓰면서 결제하는 걸 보지 못했다. 눈대중으로 1인당 3만 원이 넘어가는 걸 걱정하자 출입처 사람이 누구 기자 한 명 더 있는 거 몰라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없는 기자 한 명이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치 경제지 기자는 한 기업은 쭉 홍보팀 7명이 나온 데서 갔는데 실제 나가니까 나온 사람은 3명이었다. 그러니까 7명하고 기자 1명이면 8명. 그래서 38, 24인데 3명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먹으면 46, 24.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 그래서 기자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은 법 문제를 넘어서 문화다. 기업들도 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3만 원 선을 걱정하는 기자를 본 적이 없다. 기자실에 있으면 기자들이 점심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3만 원 기준을 지금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 일부 기관은 일정 금액 수준 이하만 되면 뭐 한 끼에 30만 원이라든지 이런 이하만 되면 정비용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정부 부처나 기업 행사에 티켓과 숙소 비용은 기자가 내지만 식사나 관광 비용은 주최 측이 부담한다라는 정언도 많고, 또 행사가 끝나면 택시비나 숙박비를 별도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 야구 같은 경우에 구단에서 전지훈련을 가면 기자들한테 얼마씩 찔러준다. 일부러 기사 쓰게 하고 심지어 그 기사료로 따로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잡을 방법이 없다. 지금도 정부의 각 단체나 산하기관이나 주요 이해관계 단체들이나 협회 무슨 모임회 이런 데서 행사할 때 기자들 불러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돈을 용돈처럼 받는 금품 수수는 많이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접대나 봉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행행하고 있고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김연경이가 지 밥값은 지가 냈고 따로 다 냈다고 김영란법 때문에 말을 했는데 그런 근거를 내봐라고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정철이처럼 미리 들어가면서 내 밥값이다라면서 사장을 만나서 돈을 줘요. 이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제 여태까지 진짜 남하고 밥을 몇천 번은 먹었을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내놨다 내 거라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동창회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다서 먹을 때나 그렇게 하지요. 자, 그래서 김연경이가 지 밥값 지가 냈다 하면 요즘 이걸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말에 공제나 이런저런 포인트나 혜택 때문에 카드를 쓰지요.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 밥값을 내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김 기자는 아주 떳떳한 장소에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사진 찍으라 하고 마치 뭐 아는 사람끼리 밥 한 끼 각자 돈 내서 먹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떳떳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김연경이가 내 이거 그날 내가 내 먹은 거 카드로 끌은 거다라고 보여줘야지요.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보세요. 직장인들 다 빠듯하니까 자기 동료들끼리 밥 먹으면 한 5명이 먹어가지고 각자가 카드 내고 있어요. 줄이 길게 서 있고. 그런 거 제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서훈이 국정원장, 한국에서 특수활동비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양정철 대통령 빼놓고 정치판에 가장 실세하고 그리고 MBC의 고위 간부 사원하고 3명이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뭐 88,000원 무슨 뭐 김연경이가 현금으로 88,000원 양정철이가 88,000원. 자, 양정철도 카드는 쓸 사람이고 국정원장은 당연히 카드 쓰고 김연경이도
회사의 직책상으로 카드 하나가 나올 정도의 직급입니다. 국장 이상급 고위 간부예요. 64년생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명분하에 뭐 아주 액수가 크지만 않으면 국정원장은 아주 액수가 커도 되고요. 다 자기 돈 안 내고 체크카드니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인데 월급도 안 받는다 했는데 카드를 안 줬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게 각자 따로 냈다면서 양정철은 현금을 15만 원 줬다고 미리. 자, 웃겨요. 왜? 술을 먹으면 이 사람들이 4시간 20분을 대화를 하면서 밥만 8만 8천 원짜리 먹었겠느냐. 또 한정식집이나 저런 데는 기본적으로 팁 주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술이 거기 가서 소주 먹었겠어요? 밥도 내가 8만 8천 원짜리가 아니라 두당 한 20만 원 될 거라고 봅니다만 본인들이 그래 말하면 일단 믿어줍시다. 그러면 술값을 그건 또 계산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끝나고 나올 때 총 얼마입니다 하면 3명이 분파이를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아마 그 집의 다른 방들에는 이 국정원장을 모시고 온 경호팀, 의전팀, 기사 등이 다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딴 손님은 안 받고 그날 저녁에는 이 국정원장팀 하나 먹었을 건데 자, 그런데 다른 따라온 일행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제가 참 궁금합니다. 따라온 일행들은 법인카드를 끊었는데 원장은 현금으로 냅니까? 아니, 현금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리에 국정원장은 양정철이 만나서 이야기 듣고 MBC 기자 만나서 이야기 듣는데 당연히 법인카드 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양정철이는 국정원장 만나고 MBC 고위 간부 만나는데 당연히 법인카드 쓸 수 있지요. MBC 기자는 국정원장이나 양정철이 만나는데 당연히 법인카드 쓸 수 있지요. 자, 저그들은 개인적 만남이라 하지만은 그건 뒤에 지나갔으니까 하는 소리고 각자 법인카드를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현금으로 냈다면 이 실제 밥값은 누가 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요. 그날 밥값을 결제한 카드를 갖다가 기자들한테 공개하면 이 진실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장까지 3명이 다 현금으로 냈다면 이거는 아마 희대의 코미디에 불과할 거다. 왜 저런 사람들은 다 현금을 쓰고 다닙니까? 야당 의원들은 현금 쓸 수 있어요. 왜?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고 야당 의원이 어디 가서 뭘 먹었는가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니까 현금을 이렇게 넣어 다니다가 카드를 일제 안 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의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여권의 실세들이 현금을 들고 각자가 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식당 주인이 그날 그 식당에 연결된 카드 체크기에 매출에 대한 내역을 좀 공개하면 끝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현금을 냈는지 카드로 했는지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지 밥값은 그냥 지가 냈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김연경의 뻔뻔하면은 설마 이 정권의 최고 실세 1, 2등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냥 각자 따로 냈다 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누가 더 따져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지금 이런 것이 배경에 있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정원장은 북한하고 관련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을 믿어주면요. 그 다음에 김현경이도 MBC에서 별도로 북한 문제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통일 관련 문제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부서예요. 북한의 방송들을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받아보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 사람이 무슨 민하협하고 인터뷰도 하고 북한 관련 통일 세미나 이런 데도 다니면서 실제로는 지금 추진단장이기 때문에
방송은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대외적 활동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밑에 아나운서 시켜서 북한 관련 방송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김현경도 북한 전문가라고, 김현경은 미스터 김정일 뭐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북한 관련 책도 몇 권 쓰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김현경이도 북한 전문가면 양정철이가 북한 전문가 2명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년 총선 전에 북풍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정말로 합리적 추론이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어제 발끈해가지고 무슨 뭐 강효상 의원의 문제를 국가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당이 저렇게 하고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한국당 강효상 등을 겨냥한 발언을 세게 했어요. 이 문제가 양정철이 김연경 서훈 스캔들을 덮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경이도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을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서훈이도 나도 현금으로 했다고 말을 해보세요. 국정원장이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현금으로 더치페이 하고 있다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3명 다 현금으로 냈다라는 것부터 공개하고 그렇게 3명이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식당 주인이 그날 매출 카드 목록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한국당은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그날 식당에 대해서 결제에 대해서 지금 김영란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고발을 해버리세요. 네? 그래서 고발을 해버리고 3명을 그리고 고발 과정에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연성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고발을 했다고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고발을 했어요. 진짜 밥값을 따로 냈는지를 한번 가려보고 실제 밥값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카드 계산은 어찌 됐는지 그날 다른 손님은 안 받았는지 따라온 국정원 직원 저 많은 사람은 다 어디서 먹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김연경이 늦게 오고 일찍 갔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서의 중에 보면 김연경이야말로 국정원장한테도 꼬리를 쳐서 좀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야 될 입장이고 양정철이한테도 내년에 총선에 좀 출마하자고 꼬리를 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면 MBC 사장함 시켜주라고 해야 되거나. 그런데 제일 꼬봉이 높은 사람들하고 하는데 차가 밀려서 30분 늦게 오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제일 쫄병이 자기는 안에 있는 자기 차 타고 먼저 타고 둘이가 나가서 배웅하고 어쩌고 했다. 그래서 쫄병이 늦게 오고 일찍 가는 풍토가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김연경은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어떻게 갔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국가적 논란이 된 문제면 자신 있게 해명을 하려면 뭔가를 내놓고 해명을 해야지 내가 말을 하면 그게 답이다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들이 웃겨요. 김연경이 밝힌 그날의 진상 총선 이야기 없었다. 정인호로 배석시켰다. 둘이 만나기 부담스러워 나를 끼워 넣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합니까? 이걸 보도하는 언론 놈들이 얼마나 썩은 놈. 김연경이가 억척이 없길 바란다. 예? 서훈 대외 업무차 양정철이 만났다.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김연경은요. 일단 정황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 혐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연경이 말이 아닌 증거를 내라. 현금 냈냐 카드 끊었냐 말부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에 카드 까자.